지금 3일 동안 들어온 것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잖아요. 10억 달러면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게 좀 계속 된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7만 달러는 좀 쉽게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ETF 자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데 비트가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0월 17일 오전 5시 34분입니다. 요새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완전히 틀렸죠. 네. 근데 뭐 틀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틀릴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방 쪽을 보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솔직히 또 오를 줄 몰랐거든요. 어저께 68,000달러를 넘어섰죠. 네. 68,000 찍고도 조정이 되게 작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지금은 횡보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온 거는 여기서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때 크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도 꽤 많이 올랐잖아요. 한 67,000 몇배까지 올라서 이제 좀 오를 만큼 올랐구나. 이제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넘어섰어요. 보시면 여기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 물론 조금 조정은 받았지만 급하게 쌌죠. 여기서도 보시면 또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왔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도 뭐 또 올라갈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우리가 기대하는 불장이 오면 하락 다이버전스를 씹고 계속 올라가요. 네, 그래서 그게 무시무시한 점인데 그래서 숏은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승장 초입에서 숏을 치는 건 정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숏을 치시려고 해도 손절 라인은 매우 짧게 잡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 뭐 숏에 물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숏은 안 치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 같은 때는 숏이 너무 들어가고 싶더라도 손절 라인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소개시켜드렸던 책이죠. 시장의 마법사들. 이 책이 원래는 밀리의 서재에는 없었는데 밀리의 서재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네, 아주 좋은 책이니까. 또 밀리의 서재는 첫 달 무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 밀리의 서재에서 저 후원해주는 거 당연히 아니고 저는 뭐 핸드폰 요금이랑 연결해서 무료로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밀리의 서재 이용한 지 몇 년 됐는데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운전할 때, 오갈 때, 뭐 제가 면 반죽을 제가 직접 다 하거든요. 그럼 면 반죽할 때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때 이렇게 책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디오북 같은 것도 보는 거 좋아하고 하여튼 이 책이 되게 좋습니다. 그냥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책이니까 밀리의 서재도 있고 책값은 이게 워낙 두꺼워가지고 양장본이고 해가지고 좀 비싸요. 26,000원인데 트레이딩을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트레이딩을 하려면이고 대부분은 트레이딩을 잘 안 하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뭐 생각한 시나리오는 완전히 틀렸고요. 저는 이제 요 정도에서 조정이 나올 걸로 봤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뭐 이건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하방을 얘기해야 될까 봐요. 그럼 계속 틀릴 테니까. 뭐 제가 보는 시각은 일단 저는 3파 나오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상승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일단 요게 1파로 보이고요. 2파로 보이고 그리고 요게 3회 1, 3회 2 그리고 여기서 이제 3회 3파가 나오고 있는 중인 걸로 보이거든요. 3회 3파는 되게 크고 오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이버전스 다 씹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3회 3파가 나오는 중인 것 같아요. 3회 3파가 지금 벌써 68,400까지 찍었거든요. 이제 한 1,600달러만 더 올라가면 7만 달러 되니까, 근데 요 상승은 전 한번 조정 나온 다음에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번에 갈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3회 3파가 한 7만 부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7만 달러를 한 방에 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6만 6천도 강력한 저항선이긴 했는데 7만 달러 저항선은 훨씬 강력하거든요. 3월 달에 여기 못 넘어간 게 한 4, 5번 될 거예요. 한번 다시 세볼게요. 7만 달러의 저항선은 진짜 엄청납니다. 여기가 딱 7만이거든요. 보시면 번번이 7만 넘어섰다가도 꺼지고 막 하는 게 계속 그랬어요. 7만이 다시 얼마 안 남았는데 보시면 여긴 좀 넘어서긴 했어요. 이게 최고점이었죠. 3월 14일 날 최고점을 찍었고 여기서 7만에서 걸리는 거 보이시죠? 이 7만을 여긴 넘어서긴 했고 여기는 7만쯤에서 저항이 걸리고 7만쯤에서 저항이 걸리고 7만에서 저항 걸리고 7만에서 저항 걸리고 7만에서 저항 걸리고 그래서 여기만 좀 넘어섰고 한 5번 정도 이 저항 맞고 뿅망치 맞고 계속 떨어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7만에서 7만 2천 여기까지는 뭐 제가 생각하는 3회 3파동이 여기 근처까지는 올 것 같아요. 여기 어디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반대로 이제까지 저항선이었던 66,000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재차 도전하지 않을까. 한 번 더 뿅망치 맞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최고가 넘는 건 또 쉽지 않으니까. 네, 아무튼 저는 뭐 이제 상방을 확실하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롱에 강하게 베팅하거나 뭐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선물 포지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락 나올 줄 알고 익절을 다 했어요. 한 64,000쯤에서 익절 다 했고 지금 여기는 포지션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자리에서 다 먹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확실한 자리만 수익을 조금씩 가져가면 되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면 크게 부러진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이 좀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10월 셋째 주 이게 진짜 중요한 구간이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10월 셋째 주에 진짜 엄청나게 강한 상승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가 며칠부터였죠? 14일부터였네요. 여기서부터 10월 셋째 주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제 목요일, 오늘 나올 차례인데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10월 셋째 주에 뭔가 하고 있는 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정말 대단한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면 요거를 뚫어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일 궁금해요. 7만 달러는 언제 돌파할 수 있을지. 네,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상승이 세게 나오잖아요. 이거 4시간 봉이거든요. 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숨도 안 쉬고 계속 오르고 있죠. 숨도 안 쉰다는 거는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뜻인데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온 걸로 이렇게 봤었는데 다시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은 RSI가 더 쌓이거든요. 그러면 RSI가 높게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거기까지는 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왔던 RSI보다 조금 덜 올라가서 그러니까 일단 좀 한번 시켜주긴 할 거예요. RSI 계속 쌓이면 좀 익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을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좀 빠졌다가 재차 올라도 RSI는 좀 덜 오르거든요.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맞고 좀 조정이 세게 나올 겁니다. 한 번쯤은 좀 조정을 받게 될 거예요. 조정 없이 가는 건 없습니다. 조정이 언제 나올지 모를 뿐이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어제 오늘쯤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계속 상승 중일 뿐인 거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조정이 나온다고 너무 속상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도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지금 ETF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짜장 짬뽕 볶느라 바빠가지고 어저께도 진짜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때 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와,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엄청났죠. 5억 달러가 넘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5억 달러면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한 1350원 정도 하죠, 환율이. 그냥 135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 7,500억 정도가 하루에 들어온 거죠. 뭐, 이대로 가다가는 좀 있으면 1조씩 들어오겠어요, 하루에. 그래서 기관 자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니까 ETF 자금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데 비트가 안 오를 수가 없잖아요. 본격적인 상승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더리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저는 지금은 이더가 뭐 거의 없어요. 이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비트에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더는 뭐 그렇게 돈이 잘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더리움이 사실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이더리움 자금이 많이 들어와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이렇게 낮출 수 있는데 알트의 대장이잖아요. 이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큰데 지금 이더리움은 힘을 좀 못 쓰고 있고 비트코인은 엄청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미넌스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크게 올라서 지금 59% 근처까지 갔죠. 58.97%까지 갔고 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한 60%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더는 좀 힘이 없는데 비트코인은 좀 잘 가는 요게 한 달 정도는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한 60% 안팎까지는 가게 될 것 같아요. 저는 60% 살짝 넘는 거를 뭐 한 3월 달부터 얘기했었는데 60%는 살짝 넘어갈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던 언제 오르냐? 60%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0월 달에는 아직 힘을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한 11월부터는 이더리움도 좀 발동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에 뭐 투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는 올 시즌에는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할 생각이고 나중에 불장이 오면 뭐 재미 삼아서 뭐 제 시드에 한 1%에서 5% 정도만 아주 소액으로 요 정도만 뭐 알트 트레이딩을 좀 해보던가 좀 괜찮아 보이는 알트 있으면 추가로 더 사던가 할 생각은 있는데 뭐 알트에 지금 이 시점에 특별히 막 투자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현재는 없어요. 나중에 또 불장이 오면 또 모르죠. 불장이 오면 알트로 큰 돈 버는 사람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노려서 좀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알트코인 뭐 샀다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저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올라도 뭐 본인이 좋은 거지 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제가 욕을 엄청 먹을 거기 때문에 개별 알트 언급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뭐 이더리움 정도는 이거는 뭐 올라갈 게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800이 일단 넘어야 돼요. 2800이 아직도 못 넘었죠. 2800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2800이 된다고 해도 3월달 고점이 4,000달러였는데 30%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까지도 아직 못 온 거예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고점에 거의 다 왔죠. 이제 뭐 빠르면 일주일, 뭐 늦으면 한 달, 뭐 요 정도면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 퍼포먼스가 현재 되게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더리움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좀 속상하실 텐데, 그래도 뭐 이 시점에서 그럼 팔고 비트로 갈아탈까? 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일부 갈아탈 수 있는 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진짜 불장이 오면 아마 이더리움 수익률은 더 좋을 거예요. 하지만 뭐 마음고생은 더 심하겠죠. 본인의 신념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는 확실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라나보다도 차트가 좀 예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솔라나 차트도 뭐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솔라나 차트가 예쁘려면 일단 이건 넘어섰어야 되거든요. 이더리움의 2800달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한 160달러 정도
요 정도는 일단 솔라나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비트만 가는 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에는 기관 자금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3일 동안 들어온 것만 해도 10억 달러가 넘잖아요. 10억 달러면 1조가 훨씬 넘는 금액인데 이게 좀 계속 된다면 비트코인은 계속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7만 달러는 좀 쉽게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스닥이 너무 좋거든요. 나스닥이 이때 역사상 고점이 7월 11일 날 있었네요. 7월 달에 18,671포인트가 최고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 쭉 빠졌죠. 8월 5일 날. 이때 뭐 하여튼 8월 5일을 저는 좀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8월 5일이 저에겐 잊혀지지 않는 날인데 살면서 손절을 가장 크게 한 날이라서 요때까지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재차가고 있고 요거 언제 넘어서냐 이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미 뭐 S&P 500 이런 거는 진작에 다 넘어섰거든요. 나스닥만 못 넘어서고 있는데 S&P 500은 뭐 연일 최고가입니다. 뭐 그냥 뭐 날마다 신고가라 가지고 뭐 이제 뉴스도 아니에요. 이게 신고가 찍으면은 너무 당연한 거 뭐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요때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매일매일이 신고가입니다. 그때까지는 신고가가 뭐 한 2만 달러 수준? 요 정도였었는데 그냥 매일매일 그냥 넘어서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그런 날들이었죠. 이제 저는 재현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좀 재현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25년 1, 2, 3, 4월 그러니까 상반기, 1, 4분기 뭐 요럴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큰 폭의 조정은 중간중간 있겠지만 얘도 이게 쭉 오른 것 같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크게 빠졌고 크게 빠졌고 크게 빠졌습니다. 여기도 크게 빠졌고 계속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는 요때를 이용해서 앞으로도 좀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이에요. 뭐 한 20% 이상 빠지면 뭐 포지션 들어갔다가 좀 길게 가져가고 20% 이상 빠지면 또 포지션 들어가고 길게 뭐 좀 먹고 뭐 트레이딩을 요렇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게 긴 추세로 이렇게 먹게 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거 뭐 주름을 다 펴고 다 먹는 제가 그런 실력은 안 되는데 뭐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 보는 거는 제 경험이 많으니까 이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1분기인데 저는 2021년하고 2025년하고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날짜까지도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참고를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를 참고만 할 거예요. 상당히 유사한 움직임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잠깐 쉬고 있네요. 상승이 너무 컸으니까 잠깐 쉬고 있고 이렇게 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저께 저녁에 한 8시쯤에 68,400을 찍었고 그때 여기서 또 68,000을 넘어섰고 이제 68K까지는 온 거죠. 진짜 솔직히 이렇게 크게 넘어설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3일 동안 10억 달러가 들어오는데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하죠. 어마어마하게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비트코인 강세장 온다는 그런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4분기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유리한 시기다. 4분기는 진짜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냥 대부분 좋았었거든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인덱스로 한번 볼까요?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그래프인데 요게 봉 하나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한번 보시죠. 로그 스케일로 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잘 맞기 시작한 게 2016년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좀 진짜 그렇네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여기 1분기고요. 2분기고 3분기고 4분기입니다. 4분기 큰 폭의 상승이 있었죠. 1분기고 2분기고 3분기고 4분기고 진짜 큰 폭의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이게 작아 보이죠? 이 상승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상승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네, 4배가 오른 거예요. 한 달 동안. 3달 동안. 한 분기에 4배. 뭐 어마어마하죠. 저점부터 고점까지 대단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여기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18년에는 엄청 떨어졌죠.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른 건 아니고요. 네. 대체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는 빠졌어요. 2018년에는 엄청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때도 빠졌었네요. 2018년, 19년, 네, 연속으로 2년 동안 하락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좀 보겠습니다. 2020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20년 4분기가 지금 현재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상태거든요. 뭐 엄청나게 올랐죠, 이때도. 거의 3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도 엄청나게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2020년이에요. 그 다음에 2021년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번 쭉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하지만 올랐을 때는 진짜 또 많이 올랐거든요. 한 70%, 3개월 동안 70%가 올랐다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요때를 봐도 이때는 하반부에는 뭐 한 11월 이후에는 엄청 빠졌어요. 그리고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때 좀 빠졌죠. 22년에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년 장난 아니었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 23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요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최근이니까 이건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기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꽤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보시죠. 안 오른 때가 되게 적죠.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2018년, 19년에 4분기가 좀 빠졌었고요. 18년하고 19년 요때 좀 빠졌었고 그리고 2022년도 올랐었죠. 21년 올랐고 22년 좀 빠졌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2016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은 현재 진행 중이니까 요때까지 중에서 하락했던 때가 3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018년, 2019년, 2022년 6, 7, 8, 9, 10, 11, 12, 13 8년 동안 3번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24년도 현재 양봉이잖아요. 2024년까지로 봐도 9년 동안 이렇게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횟수도 중요하지만 오름폭이 진짜 중요한데 오름폭이 대부분 미쳤죠. 네, 올랐을 때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거는 대부분 4분기에 좀 많았어요. 그래서 4분기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2023년도에도 되게 큰 폭으로 올랐어요. 2023년도에 몇 퍼센트 올랐나 한번 찍어볼게요. 한 70%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한 50%만 올라도 10만 달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말까지 한 10만 달러 보는 그 의견도 되게 많거든요. 1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4천 정도는 될 거예요. 이때는 좀 김프가 낄 테니까 1억 4천만 원 10만 달러가 되면 몇 달 안 남았는데 이제 두 달 반 정도 남았죠. 2달 반 남고 1억 4천 달러가 되면 1억 4천만 원이 되면 대부분은 다 수익을 보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보는 분은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손해를 본다. 그럼 진짜 찐 고점 아니면 안 사는 분이거든요. 투자하고 진짜 잘 안 맞는 걸 수 있으니까 그분은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4분기는 역사적으로 대부분 되게 좋았죠. 그리고 보시면 주기영 대표가 요즘 들어서 좀 신났습니다. 저번에 좀 회의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찐 바닥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주기영 대표가 회의적인 얘기를 할 정도면 찐 바닥인 것 같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런 방송을 제가 한 달 전쯤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좀 신나셨죠. 네, 주기영 대표님. 비트코인의 최근 급등은 거의 뭐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정말 비현실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으로 3일 동안 10억 달러 넘게 들어왔잖아요.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한선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래서 비트코인 상한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워낙에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서 못 사. 이런 거 자체가 네, 전혀 없습니다. 비싸서 못 사는 게 없어요. 기관들은. 비싸면 더 삽니다. 추세 추종하니까. 그래서 나스닥이 좀 상승할 때 우리가 못 가서 좀 아쉬웠었잖아요. 나스닥이 여기서 엄청 올랐었는데 이때 좀 우리가 못 올라가갖고 좀 속상했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나스닥이 오를 때 못 가고 있지만 아마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은 그때 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커플링 되면 더 좋은 거니까. 맞죠. 네, 이때 못 올랐었거든요. 나스닥이 막 가는데 못 올랐었는데 나스닥이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잖아요. 뭐 세게는 아니고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으니까 네,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오래오래 잘 지켜서 잘 투자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